자, 박정호의 스팟 설 연휴 마지막 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때 아마 또 보고 싶고 말씀 들어보고 싶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마지막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설 특집이라서 생방송을 하면서 뒤에 배경도 적토마를 적토마가 복주머니를 대형 복주머니를 태우고 달리고 있습니다. 새해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설 인사 말씀 그래도 잠깐 들어볼까요? 예. 이 카메라에 보시고 한 말씀 네, 해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박정호의 핫스팟 오마이뉴스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진실을 위한 보도, 공정 보도를 위해서 정말 힘쓰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모두 다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정말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지금 뭐 아까 제가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화성시 병점동에서 김민주님 인사해 주셨고 또 그루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곰돌이푸님은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입니다. 와, 예, 호리너님 또 선풀 남겨주시고요. 백영숙님 오셨고 별하 아나 예. 박정현 스팟 응원합니다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시고요. 사랑나무님, 서울 영등포에서 선미리님, 안젤리아님, 김용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선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희님도 김용 부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시고요. 여수에서 디디딩님, 도쿄에서 신정자님, 그리고 경주에서 남이명진님, 부산에서 쑥쑥님, 허금년님은 강원도 속초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김만수님은 대전 김용 힘내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 연휴 아침 시간에 오전에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네요. 정말 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김용 부원장도 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서희님이 여기는 미국입니다. 김용 부위원장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도 EJMK님이 김용 힘내라 예. 이렇게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 맞아서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가족분들, 친지분들 좀 만나시고 좀 쉬셨는지. 예, 좀 평소보다 좀 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책을 하나 내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막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 전국 순회 콘서트 북콘서트를 계획하다 예. 보니까 당장 내일 모레 경기도. 그다음에 또 이틀 있다가 광주, 그리고 또 3일 있다가 전북, 네. 그리고 또 4일 있다가 부산. 지금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준비하는데 지금 너무 벅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설 연휴도 바쁘게 지금 보내고 계시군요. 예. 근데 보니까 페이스북에 네. 이 새해 인사하는 이미지를 올리셨던데 네. 이거 AI로 만든 겁니까? 이거 사진이? 아니 제가 이제 요새 예. 트렌드인 그 AI 이거는 지난 그 작년 추석 인사도 그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아유 멋있는데요. 예. 조금 이제 제가 제미나이에게 네. 좀 힘차고 역동적으로 기운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글자가 저게 설 연화장 해가지고 새해 목 많이 받으쇼 그래가지고 이게 글자가 그래서 잘못 그냥 나왔구나. 우리끼리 그냥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까지 알아먹자. 그렇네요. 그렇게 제가 페북에다가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재밌네요. 예,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야, 이 설 인사 요즘 AI 시대니까 진짜 연화장을 또 AI로 만들어가지고 많이들 올리시고 보내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또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새해 인사 SNS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절한 소원 이 말씀하시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나 SNS 글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굉장히 예. 간결하면서도 메시지가 강하신 이런 강하신.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설 이 메시지는 정말 지금 우리 박 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 아.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런 메시지로 소원 성취, 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원. 이 제가 살았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쭉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이번에 이제 새 인사도 그렇지만은 그동안의 SNS 글을 보면은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평상시에 사실은 이제 메시지는 이제 정제돼서 네. 뭐 대통령님의 또 경기도 때는 경기도 지사님의 성남 때는 성남시장님의 네. 메시 팀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설 연휴 소원 성취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쓰시고 또 이제 메시 팀이 가져오는 메시도 본인이 항상 이제 손을 보시는 이런 네. 섬세함이 있으신데 소원 성취 저기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보다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그다음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 네.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철학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요즘에 지역위원회 강연이 있어가지고 좀 가면은 네.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의 정치 철학 중에 하나가 저런 간절함 그리고 권력을 고난을 갖고 쓰기 위한 네. 그러한 권력으로 도구로 사용됐던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책에서도 대통령의 쓸모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런 면들은 근데 다행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그런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그다음에 네.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살아온 이 철학과 권한이 필요했던 그 역경과 현재의 모습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네.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진실성, 그 진심을 누구보다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왕과 사는 남자 관람했다는 소식도 봤는데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보셨는데 용산 CGV에서 영화를 또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 연휴 물론 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은 문화 또 이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직접 영화도 보러 가시고 이런 것도 참 K컬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책보다도 더 역점을 지금 두고 계시죠. 뭐 그런 일환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휴 같을 때는 좀 영화도 보시고 좀 이렇게 쉬기도 좀 하시고 이런 좀 여유 있는 그러게요.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명절에 맞아가지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영화 보러 가시고 또 친지분들 많이 만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도 보는 시간 얼마나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를 또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라는 글과 함께 왕가 사는 남자 관람을 했다. 이것도 눈길을 이제 끌게 되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설 명절 이제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좀 짧아가지고 이번에는 네. 설 연휴가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버튼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봤더니 이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절정이 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안전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적토마와 함께 달리는 박정호의 스팟. 네. 배경화면 적토마 복을 짊어진 적토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일상에 복귀가 되면은 뭐 정치 현안도 많고 네. 경제 현안도 많은데 그 중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예요.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 이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이제 썼듯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건 꼭 바꿔놔야겠다.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보면은 부동산 정상화는 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실제 집행부에도 네. 내각에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전력 투구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니 무브로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코스피 5천을 이미 달성을 했죠. 이게 정말 뭐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1년 전에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럼요. 주식시장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면서 네. 이제 거기에는 제가 이제 이 공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정의 상법 메시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네. 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음. 이 모든 분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듦으로써 네. 그게 이제 퍼지면서 주식시장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500까지 돌파를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초반에는.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기미를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네. 부동산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우려스러운 게요? 예, 부동산 공화국이 이게 몇 대 우리 민주정권에서 모두 여기에 발목을 잡혔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바로잡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면서 다행히 지금은 보니까 이제 국토부도 장관 나서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힘이 퍼지고 있고 네.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공화국에 그동안 여기에 얽혀 있는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기득권 언론 같은 경우도 뭐 대주주가 대부분 상당수가 그 건설회사고 쪽도 있고 그다음에 예. 건설회사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뭐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책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동안 많은 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네. 발목을 잡아왔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마 공세가 더 거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네. 이 정책을 갖다가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조금 더 앞장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당에서 여당에서 예,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어쨌든 뭐 모습이 형국이 제가 예.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뭐 언급도 했습니다만 마치 이광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장판교회 장비처럼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하는 거는 정말 걱정되고 위험스럽다. 네.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항상 그동안에 그렇게 본인이 모든 걸 던져서 정책을 이뤄냈죠.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이거는 이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힌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장판교회에 좀 장비가 돼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간절한 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뭐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계층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젊은이들은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뭐 네. 원룸이라든가 집을 나와가지고 또 자기 직장 보내야지만 결국은 뭐 이런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결국은 자기 버는 거에 상당수를 갖다가 월세로 갖다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700만 가구 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다음에 또 지방은 또 지방소별과 함께 부동산이 망해가고 있어요. 거기는 또 거기로 갔다가 제대로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네. 다각적인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지금 여기에 있어가지고 전력 투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관련 그 단체라든가 그런 학계에서 전력을 다해서 이거를 좀 이
보좌해 주셔가지고 네. 탄탄한 이러한 좀 세력을 만들어 주셔서 부동산 이 공화국의 오명을 탈피할 수 있는 이 결과를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해낼 수 있도록 네. 저는 좀 간절하게 진짜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많은 네, 예.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믿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설 연휴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설 이제 명절 이제 밥상에서 또 코스피 얘기 이런 얘기 또 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간 걸로 제가 많이 전해 듣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동안 코스피 얘기가 제 기억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코스피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주식이 이제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부동산 아니면 옛날에는 갈 곳이 없었죠 사실상. 예. 근데 이제는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도 끝나고 그다음에 임대 이 관련해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이게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우리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살찌우게 하는 그 방향이 지금 열려 있고 그리고 또 성과가 보여지니까 예.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이제 돈이 그렇죠. 머니무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설 명절에 거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맞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방향이야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네. 설 연휴 맞아가지고 또 제가 직전에 국회에서 붓고서 타고 그러면서 그동안 연락 못했던 이제 지인들, 뭐 네. 친구들 연락이 오는데 상당수의 이슈가 주식입니다. 코스피 5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게 경기라는 게 결국은 경제가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주식시장이 활황되면서 네. 뭐 대주주가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도 큽니다만은 이게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이제 일반 우리 이제 개미라고 그러죠, 개미 투자자들 이런 그렇죠. 분들도 개인 투자자. 뭐 금액의 과소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익을 보면은 그게 자기가 이제 그 금액 갖고 또 이제 새로운 투자 또 자기를 위한 투자 이런 걸로 많이 돌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실 경기 특히 이제 지역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선순환에 있어가지고 코스피 5천이 이뤄낸 이런 성과들이 예.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하. 점차적으로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 생각을 아주 그냥 좀 크게 가져봅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기대가 생기고 어떤 희망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또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또 설 명절을 거치면서 예, 의견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면서 맞아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해왔던 일하는 모습,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금 뭐 대통령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지켜보고 특히 이제 김용 부원장님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일할 때는 정말 유능하게 누구보다 네. 열심히 한다. 네. 그건 다 보고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죠.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계획이 다 있으시다. 계획이 다 그죠? 있으시다. 그래서 균형 발전, 지방 소멸을 갖다가 극복하는 네. 대책의 기본으로서 균형 아하. 발전에서 지금 5국 3특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네. 방역화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관을 갖다가 내려보낸 일들도 후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에 맞아요. 재정을 더 투입해서 지방을 살려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사회 네. 이거를 갖다가 이뤄내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를 갖다가 더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뭐 청년 문제라든가 여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네. 이러한 거에 시작으로서 경제를 가져가신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안정되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까지 진입을 하면서 정권 초기에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갖다가 정면 돌파해서 풀어내겠다. 네. 이런 저는 의지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지지와 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리 부원장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내신 책, 예. 그 책과 또 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신간 대통령의 쓸모, 김용이 기록한 이재명의 시간.
보니까 국회에서 또 네. 행사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던데 자 바로 이제 이 책이죠. 대통령의 가치는 쓸모로 증명된다. 이렇게 이 메시지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진심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담아낸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이미지를 좀 띄워드렸는데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저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 시작은 미약했는데 결과물이 창대합니다. 결과물이 창대. 제가 사실 이제 작년 보석 나와가지고 네. 우리 이제 오마이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유튜브 나와서 그냥 제 억울한 얘기만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야 근데 이렇게 억울한 것만 얘기해서 왜 금방 잊혀지는데 책을 한번 쓰자. 그래서 정말 뭐 한 시리즈로 쓰면 한 10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골몰해가지고 책 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오마이 뉴스에 우리 이제 이정환 기자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또 네. 이주연 기자님도 계시고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아니 그 부원장님 억울한 것만 계속 쓰면은 네. 그 뭐 주변 사람이나 관심 있지. 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는 측근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좀 풀어내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제가 봐도 좀 그게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저 네. 개인적인보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결과물은 대통령의 쓸모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의 실현 제가 네. 생각했던 김용의 실현에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쓸모로 탄생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책 나온 지 5일 조금 지났는데 네. 베스트셀러에 갓 진입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김용 전 부원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쓸모라는 제목을 더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의미가 같습니다. 큽니다, 진짜. 그 대통령의 쓸모라는 게 이게 누구나 사람이 쓸모가 있죠, 그죠? 우리 박정희 기자님이 이렇게 연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방송하는 거, 또 우리 저기 스태프분들 고생하시고 우리 모두의 쓸모가 있고, 저도 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저대로 쓸모가 있는데, 특히 정치인의 쓸모는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성남시장으로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성과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성남시장의 쓸모를 갖다가 최대한 실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성남 시민들이 쓸모를 인정해서 시민들이 행복해하면서 그러면은 좀 더 큰 물로 가세요. 그래서 경기도 갔습니다. 경기도 가셨더니 경기도에서 그때 이제 제가 대변인을 했었죠. 네. 옆에서 제가 본 경기도지사의 쓸모는 또 대단했습니다. 정말 24개의 경기도 산하기관을 갖다가 동서남북 경기도 전체 나눠서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손도 못 댔던 불법 계곡 이거를 정비하면서 인상적이었죠. 계곡을 갖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려내면서 무슨 뭐 백숙 10만 원짜리 이런 건 없애버렸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그 신천지 이거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 직접 잡으러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재난 기본소득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경기도에서는 단 한 명의 도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서 전체 경기도민들에게 심지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면서 정말 이런 정치적인 효능감을 보여줬던 성과들이 경기도지사의 쓸모를 그렇죠? 인정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당대표 하시면서 물론 뭐 어마어마한 고초와 시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그 시련을 이겨서 올라오셨는데 또 대통령을 맡으셔 하시다 보니까 지금 한 8개월쯤 지났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일을 잘해? 뭐 심지어 요새 보니까 저기 대구 경북 쪽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께서도 야 이재명 정말 일 잘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의 쓸모를 그래서 대통령의 쓸모를 국민들이 만끽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이 책의 주제를 표현하자면은 물론 뭐 일장에 쓴 제가 쓴 김용의 시련은 제가 그냥 토시 한자까지 쓴 제 검찰하고 만났던 겪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이외에 인터뷰라든가 대담 그다음에 대통령의 쓸모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통령의 쓸모는 국민의 행복과 비례한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을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더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더 크게
쓸모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크게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의 쓸모를 우리가 또 만끽하면서 느끼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 성남에서 성남 시민들 느껴봤던 그 효능감이 경기도 그렇죠. 이 도민들에게 또 전파가 돼서 느끼게 됐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들이 예.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교하시는 모습 보고 이런 걸 쭉 주의 깊게 파악을 해보면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 전 세계 이제 시민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 이 대한민국 대통령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외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쓸모를 전 세계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국회에서 뭐 서울시장 후보들도 많이 와서 뭐 서울의 쓸모라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의 쓸모로 코너, 이제 주제를 코너에서, 갖다가 좀 네. 이게 좋은 주제로 가졌는데 네. 이제 일부 이제 저기 보수 뭐 종편이라든가 이런 아. 데서 무슨 뭐 서울시장 후보를 줄 세우게 하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엄청난 그런 공격을 또 있었어요. 제가 받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저는 뭐 지난번도 제가 우리 저기 여기 한번 나와서 네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민주당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오세훈한테 절대 우리는 뺏길 수 없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제 북코스트를 통해서 국회에서 뭐 서울에서 하니까 네. 그런 뭐 연부 역강한 우리 민주당의 자원들 이런 분들을 우리 뭐 시민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소개하고 본인들의 서울의 쓸모를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의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아무튼 많은 저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히려 더 홍보가 되는 그 모습들. 그 지금 행사장에 있었던 그 현장,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 함께 또 김용 부원장과 하는 정원호 모습. 청장님도 다녀가시고 박준희 네. 의원님 끝까지 계시고 또 우리 저 전현희 의원님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네, 끝까지 또 또 함께 자리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김영배 의원님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너무 뭐 박홍근 의원님도 야. 중요한 일정 때문에 예. 오전 그 일찍 다녀가시고 그러면서 다들 아무튼 굉장히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또 중요한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서울시, 특히 이제 네. 서울시 오세훈 시정이 네.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뭐 시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또 시정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많은 후보들이 또 이 현장에 함께했다. 이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렇게 현장 모습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또 뉴스도 봤어요. 이게 보니까 네. 전자 발찌를 차고 활동한다. 조선에서, 예, 조선일보에서, 뭐 TV TV 조선, 채널 A, 아. 문화일보는 뭐 사설에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쓰면서 네. 제가 전자 발찌를 네. 착용한 채로 이 어허. 거리를 횡보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북콘서트까지 연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써놨는데 저 정말 너무 황당하고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작년에 제가 보석 나왔을 때 보석 조건은 이들 매체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대법원 상고심이기 때문에 재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3일 이 주거 제한 외에는 아하. 이 제한이 없는 그런 보석 조건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 계속 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공세를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 허위 그 보도까지 삼는 거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해봤을 때 이게 저기 그 김용희가 활동하면은 네. 뭐 계속 지금 이제 검찰들이 조작한 게 드러나고 있고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박자 맞춰준 검찰의 네. 기관지 역할을 해준 이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속 저를 공격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좀 분노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도와줬던 이제 변호인 분들 이런 분들도 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분들이 더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가 페북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예.
뭐 정정 보도를 했더라고요. 바로 뭐 저기 했어요. 뭐 정정 보도를. 저 방송까지 내리고 네, 채널 네. A 그다음에 채널 A하고 TV 조선 TV 조선. 내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네. 이 법적인 이 책임을 제가 물을 생각입니다. 이게 뭐 한두 번에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그동안에 이런 게 쌓여가지고 네. 거의 괴물이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그래도 국회에서 저 북구서터해서 뭐 의원분들이 그래도 과거에 한참 뛰었던 분들이 네. 막 50명 이상 오셔가지고 그래도 김용 안쓰럽다. 김용은 그래도 맑은 사람이다. 네. 좋은 소리 해주는 걸로 갖다가 줄 세우기다. 저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한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네. 뭐 최소한의 뭐 공정성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팩트는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게 하기만 한두 하면 번이면 되는데. 그만인데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해가지고 네. 이번은 제가 뭐 끝까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들이 그렇게 이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행태를 갖다가 못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확인을 좀 하면 되는 문제일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보도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모레죠, 모레 금요일에 네네 예. 경기도에서 북콘서트가 네. 예정돼 있고 네, 수원에서 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네. 내일 모레 진행합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다 네네 보니까 경기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쓸모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뉴스가 또 많이 된 게 뭐냐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석한다. 네. 이것도 많이 이제 보도가 네. 돼가지고 이게 김용 이제 부원장의 이제 행사에 김동연 지사가 오는 이 모습을 또 경기도민이나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뭔가 이 관계가 좋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약간 삐걱거렸던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게 관계가 또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고 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경기도 북구서트를 계획하면서 사실은 김동연 지사님이 참여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지사 측도 좀 참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오겠다는 사람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셔라.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화해 묽고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오면서 좀 시끄러운데 저는 김동연 지사님하고 제가 뭐 화해하고 말고 할 이런 거리가 없습니다. 화해라는 거는 뭐 서로 싸웠거나 네네. 아니면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다가 갈등이 아하. 있었거나 하는데 저는 4년 전에 제가 경기도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총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놓고 뭐 끝나고 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거의 우리 도왔던 이재명 대통령 측의 사람들이 네. 거의 배제됐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 내용을 좀 써놨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과라는 거는 화해라는 거는 그런 의미의 주고받고 간에 화해가 있는 거지 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냥 뭐 잘못됐으면은 통 크게 완전히 뭐 잘못됐다 그러고 예. 그러고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여 가지고 다소 이거를 갖다가 조금 뭐랄까 이 셀프 화해식으로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김동연 지사 이제 참석하는 이 사실로도 많이 또 뉴스가 되고 뭐 화해한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하는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럴 상황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뭐 오셔서 또 경기도를 지금 이제 책임지고 네. 경기 도정을 펼치는 분이기 때문에 경기 도지사로서의 쓸모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광역 경기도의 쓸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 나누시면 되는 거지. 네. 이걸로 갖다가 뭐 제가 뭐 화해 차원에서 뭐 화해를 받아들였다, 네. 뭐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런 계제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이제 지방선거 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하고 방송도 했지만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사 예, 후보 때 도와주고 대통령도 네. 도와주시고 뭐 그 당시에 이제 4년 전이죠. 근데 네. 제가 검찰에 체포되기 뭐 한 4개월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8,700표 차이로 정말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 맞아요. 그 당시에 경기도 뺏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래. 검찰 저 정치 검찰들이 음. 정말 박살을 냈을 겁니다. 아하. 모든 저기 그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 빌밀 만들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를 지켰던 사람들의 음. 그 용기와 노력과 그 네. 쓸모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외면해놓고 외면된 상태에서 지금 뭐 아쉬움이 맞습니다만은 뭐, 예. 뭐 지난 얘기니까 아하.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뭐 얘기 계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뭐 당시 상황들을 또 많은 분들이 예, 알고 계시니까 네네 예. 이 상황 또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김용 또 이제 부원장이 오셨기 네.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여쭤봤는데 또 이게 깊게 또 파고 들어가면 예. 또 이 내용 자체가 글쎄요 이제 방송 자체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할 그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냥 아니다. 순수하게 이 정도로 예, 순수하게 내일 모레 경기도에서 하는 음. 저의 북고서트 여기에 대한 주제는 우리 네. 경기도의 쓸모 그다음에 경기도의 주요한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네. 제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냥 뭐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모레 진행되는 이 경기도 출판 기념회, 김용 부원장 출판 기념회 함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렇게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신데, 근데 아직까지 이 선고일이 지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마음을 비운 상태입니다. 지난번 우리 박정희 기자님 네. 핫스팟 네, 제가 네.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빨리 좀 판결을 맞아요. 해달라 이렇게 뭐 다 드러났는데 심지어 저기 그 저랑 항소심 법정에 섰던 네. 그 대장동 업자들이 제 재판 끝나고 나가면서 음. 그랬다면서요. 뭐 이렇게도 판결이 나는구나.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네. 구글 타임라인이 제 진실을 얘기해주고 이런 거를 재판장에서 알고 나서도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는구나. 그걸 대장동 재판에서 법정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도 그런 게 지금 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뭐 계속 빨리 판결하라 이런 것도 의미도 없고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제 할 일 네. 열심히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그다음에 이 판결을 지금 맡고 있는 네. 사법부는 사법부의 할 일을 빨리 해주셔서 쓸모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쓸모를 증명하라. 네. 이것도. 이거 책 제목에 다 들어가네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아직까지 이걸 질질 끌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의원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법부가. 처음에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조작 기소 대응 TF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변호사분들, 전문위원분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네. 빨리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해라.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 앞에 가서 의원분들이 고맙게도 이 조속한 이 판결을 갖다가 요청하는 이러한 이제 행동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저도 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이 넘었죠. 지금 2월 오늘이 17일이니까 17일이니까 제가 2월 6일 날 18일 그러니까 제가 2월 6일 날 작년에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상고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1년이 넘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군요. 뭐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이 형사 재판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조만간 하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요. 벌써 이제 2월 이번에 또 인사까지 법원에 인사까지 있던데 이거 언제까지 끌 거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이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결성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체크해 볼 때만 해도 뭐 87명 정도였는데 아마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거의 뭐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함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느낌도 좀 있고 이걸 공소 취소 이걸 통해 가지고 검찰의 이 조작 기소나 검찰의 잘못된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일부 부정적인 이러한 문제를 갖다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냥 참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모든 사실들이 검찰이 조작한 게 다 드러났어요. 심지어 네. 1000페이지 넘는 그 민간업자 정영의 녹취록에서 3군데를 정치 검찰들이 유변조를 했습니다. 다 사람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제 이름 용이 이 부분을 추가했고 예. 실장님 실장님. 재창희 형을 갖다가 실장님으로 실장님. 바꿔서 정진상 시장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음. 위례신도시를 갖다가 위더르신 위더르신. 예. 누가 와도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사실까지 다 밝혀졌는데 그냥 재판 중지로 그냥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뒤늦게라도 네. 모임을 결성해서 물론 뭐 다른 일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최소한의 이거는 억울한 한 인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좀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빨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법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소 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부 판단이겠죠. 네. 그 외 공소 취소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예. 이런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시급한 일이라고 하고 네.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이거는 일이고. 절대 정치적인 결사체가 아니라 네. 이 사법정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네. 의원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행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최근에 SNS 글을 통해 가지고 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올리셨죠? 예, 저도 정영학이 봤습니다. 녹취 예. 여기 조작 사례 올리셔가지고 예, 이 제가- 위더르신 이거.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언급하는데 네. 이 모든 이 형사 이 수사와 음. 재판과 소송의 기본은 이 증거 재판주의예요. 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파생된 재사건, 네. 불법 경선 자금 뭐 수수 사건 음.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제가 저기 수억을 받아가지고 돈을 썼다면 증거를 갖고 와야죠. 그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업자들이 10년 넘게 자기들이 얘기한 거를 스스로 녹음한 정형한 녹취록입니다. 거기 그걸로 다 4년 전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지난 정권 윤석열이 정권 탈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50억 클럽 뭐 지금 최근에 공소 기각된 곽상도 그죠? 예. 50억 클럽 이런 얘기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김용 정의상 이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 이전부터 360번 압수수색하고 털었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내야 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막 이게 흥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TF를 형성해서 검찰 고발을 갖다가 제 기억으로 한 4건 맞을 겁니다. 감찰을 갖다가 요구를 6건 정도 했는데 지금 법무부 검찰 이쪽에서 누구 하나라도 사과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감찰에 대한 약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이 나서서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이다. 좀 빠른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사법부에 대한 이 빠른 결과는 그들의 몫이죠. 저는 결과는 그들이 판단하는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해야 되는 거는 결과를 빨리 내주는 거는 정말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네. 필연적인 좋은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직접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준천 이제 변호사 네, 최근에 시끄러웠죠. 이 특검 추천 때문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은 이게 뭐 사실은 쌍방울 관련된 김성태 네. 전 회장 관련된 이제 변호인 그 로펌 그 소속돼 있는 전준천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명했다라는 거는 뭐 보도가 됐고 청와대는 그래요? 부인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가 있느냐 놀라시고 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진 거는 맞으신 것 같고. 아니 이 부분은 네.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그냥 일반 사건의 특검이 아닙니다. 음. 이게 내란, 김건희, 그다음에 우리 저기 최병, 순직 사건. 최상병 순직 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세 개의 특검을 갖다가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차 내란 특검을 갖다가 해야 된다. 종합 특검을. 네. 이렇게 해서 그 특검을 임명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 잡기에 위중으로 앞장섰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출신을 갖다가 임명한다? 이거는 정말 뭐 잘못돼도 너무 크게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네. 뭐 웬만하면 그냥 가자 이렇게 지금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네. 제가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2년도 10월달에 체포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23년 2월인가 김성태가 그때 외국에 있다가 네, 잡혀오죠. 압송돼 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안에서 여러 그런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모든 거를 다 짜고 들어왔다. 다 결정하고 들어온다. 아.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확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뭐 공개적으로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듣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너무 그게 사실입니다. 김성태 어떻게 됐습니까? 보석 나와가지고 옥상 파티했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 멀쩡하게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검찰 법원은 뭐라 그럽니까? 김성태를 갖다가 저기 그 기업 출신의 경영자가 CEO로서 그만한 저기 인품을 갖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판결에 쓰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전에 저기 수많은 주가 조작 이런 걸로 검찰 수사를 그렇게 받고 법적 책임에 코앞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다 봐줬습니다. 그죠? 아주 그냥 저기 거의 뭐 봐줬다는 표현까지는 무리입니다만은 네. 정말 판결 같은 게 거의 그냥 뭐 미미하게 나서 계속 그 악순환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김성태가 위증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지원을 갖다가 바꾸게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제3자 뇌물죄로 엮기 위한 거기에 뭐 개입했던 안 했던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변호를 했던 네. 그런 분을 갖다가 로펌의 변호인. 그 대한민국의 내란 사건이 부진해가지고 제2, 2차 종합특검을 하는데 특검보로 임명한다? 잘못됐으면 바로 네. 잡아야죠. 바로 그러니까 즉각 사과하고 종합 특검으로 빨리 하려고 했던. 시정 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과를 뭐 이제 해명이죠, 사실은. 정확히는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엇박자나는 이런 모습들. 그때 또 이번에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이제 다 후임으로 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이제 위원장, 당 이제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도 임명돼서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논리상 맞지가 않죠. 논리상 맞지가 전준철 그 변호사를 임명한 추천했던. 이게 다 지금 추천했던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성윤 최고위원님이신데 그분이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뭐랄까 저기 뭐 오이나무 저 근처에서 네. 신발끈을 맨다는 그런 고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굉장히
큰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한준호 그 의원님은 네. 송영길 의원님을 그런 얘기를 송영길 하더라고요. 의원님을 의원님이 아니죠. 우리 송영길 전 대표. 선배님을 갖다가 추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누굽니까 저 부천의 이건태 의원님을 갖다가 의원. 부위원장님을 적격이다 추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네. 정말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님하고 제가 뭐 친분도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만은 이성윤 의원님께서 이 조작 기소 대응 TF의 위원장을 맡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당 네.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여당의 역할을 또 제대로 해야 되고 예. 또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 또 일할 수 있게 계속 응원하고 서포트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뭐 정부는 마찬가지고 정부는 뭐 당연하고 여당에서도 힘을 좀 모아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의 시간이고 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뭐 권력 다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후기, 차기 무슨 뭐 당권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권력 투쟁이라든가 논공행상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단초도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요새 어디 가서도 이제 뭐 지역위원회 강연 네. 같은 데서 드리는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그러게요. 이재명의 대통령의 시간은 이재명 개인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이고 국민의 시간이고 우리 모두의 시간이다. 모두의 그래서 시간이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한 몸으로 네. 나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형은 구형이 됐는데 또 지기현 판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 조마조마하게 보게 돼요. 또 이 재판 그러니까 결과를. 뭐 많은 분들이 또 일심인데. 우려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예.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뭐 우려를 갖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믿습니다. 어떻게 저기 그 윤석열 내란 수괴가 했던 행동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지? 아니 하다못해 어떻게 검찰총장을 했지? 일개 저기 저 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그런 네. 행동을 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반역사적인 행동을 사법부가 어떻게 감히 무슨 이 다음 날 그 이 법관들 인사이동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감히 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네. 정말 이게 뭐 법정에서 형량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수괴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근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거고 또 국민 정서와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네. 무기징역을 갖다가 선고할 경우에는 이게 뭐 가석방이라든가 길게 봐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조차 역사에 우리가 시간에서 박제하기 위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이게 참 선고될 거라고 예. 확실합니다. 예. 네, 확신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조마조마하게 보게 된다는 것은 바뀔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역사의 이 물줄기를 바꾸려는 그 시도 예. 주기현 판사가 아무리 뭐 이제 MC처럼 사회를 그 재판을 진행하고 그렇게 했고 구속 취소까지 시킨 그런 장본인이지만 설마 이 역사의 물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 근데 이제 국민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죠. 최근에 1년에 네. 그런 사법부의 판결들이 정말 뭐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그 세계 중대 혐의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도이치모터스 뭐 다 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 아니 그 저기 주가 조작에 예. 가담한 혐의는 있지만 이거 무죄다. 그죠? 아. 그다음에 또 그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 곽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국민법감경하고는 완전히 유리된. 그래서 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 신종 뇌물, 그죠? 뇌물. 신종 퇴직금 수법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사법부가 용인해 준 네. 거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법부가 진짜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데 뭐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또 그동안에 많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저는 뭐 내일의 이 역사적인 판결에서 감히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빗대가지고 할 수 없는 이 전무후무한 역대급도 아니죠 정말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 있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네. 행위에 대한 엄단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예. 그러게요.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 이른바 이제 윤호개인과 절연이 안 됐다. 뭐 이제 예. 당명을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확실히 예. 판단을 내리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 국민의힘의 이 행태 자체는. 뭐 요즘에 이제 그쪽은 보니까 뭐 네.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윤호개인을 갖다가 또 그 윤호개인의 깃발 아래 쫙 뭉쳐 있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고가 또 이제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는 예, 윤호개인 하면 안 된다. 절연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쪽에는 사실은 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뭐 굳이 저기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뭐 제 지역 콘서트도 해야 되고 저 종편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저 아까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강 가가지고 대통령의 쓸모도 얘기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쪽 집안 거기서는? 이거는 뭐 다른 쪽에서 많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이제는 이제 관심 밖에 이제 밖으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빨리 소멸됐으면 느껴지고.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이제 뭐 정당 해산까지 우리가 한때 뜨거웠었는데 음. 이제 그래서 내일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게 그죠? 그걸 결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2차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네. 미진했던 부분들이 정리되고 밝혀지고 이러면서 아. 당시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부역했던 일들. 뭐 저기 윤석열 그때 저 관저까지 가가지고 그 지켜주려고 그 앞에, 예, 있었죠, 의원들이. 온갖 저기 그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절연한다 어쩐다 또 그때 정말 뭐 팔색쇼처럼 바뀌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들은 뭐 정치계에서 뭐 용인되면 안 되죠. 예. 그래요. 네. 이번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정호의 스팟. 오늘 아침에 김용 이제 부원장 오셔가지고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그래요. 거의 뭐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김용 전 부원장의 앞으로의 행보 활동 네. 여기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또 김용 전 부원장이 어떤 또 메시지를 내놓느냐 여기 또 네. 많이 들여다보시고 또 공감을 하실 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설 연휴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응원도 해주셨는데 오늘 부원장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예. 이제 대통령의 쓸모 네. 여러 이제 일정도 많이 다 잡혀 있고 바쁘실 텐데요.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호 우리 저 기자님께서 예.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냥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 서문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정말 4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을 지탱하게 해준 거는 정말 격려해 주신 또 응원해 주신 그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지팡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조그마한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